중요한 건 기업이 처음부터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이런 방송을 들을 정도면 이미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하신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어떨까요? 제안보다는 오히려 더 멋지다고 응원의 말을 더 전하고 싶고, 이제는 회사가 잘해야 돼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스트크래프트 리오입니다. 제가 저희 협력사 JC 파트너스 대표님들과 인터뷰하면서 제일 모시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을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하러 이곳 파주까지 와 있는데, 대표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장 쓸모없음을 쓸모있음으로 만드는 모어덴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 최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표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삼고초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노하셨죠? 글쎄요, 좀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네. 2018년, 19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연세대에서 G프라는 네네네. 그 글로벌 그 포럼이 열렸죠. 지속가능 네네네. 발전 포럼.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연사로 나서신 분이 SK 최태원 회장님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앞에 이제 뭐 네네. 마윈 네. 이런 분들하고 그랬나요? 같이 앉아 있었죠. 마인도 있었나요? 네네네네. 전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네네네. 계시고. 근데 갑자기 연사로 나오신 이 최태원 회장님이 백팩을 딱 이러더니, 여러분 이 가방이 무슨 가방인지 아세요? 이러는데 앞에서 보니까 기사에서 봤던 가방이에요. 그래서 아니 두 분의 관계는 뭔데 저렇게 홍보를 해주시지? 막 부러워했었어요. 그래서 막연히 언젠가는 저쪽 대표님을 한번 뵈야 되겠다 생각하고 벌써 4, 5년이 흘렀는데 진짜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그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딱 18년 그때가 네. 저희가 처음 론칭한 제품이 나왔을 때죠. 맞아요. 17년 9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때 좋은 기회에 또 소개가 돼가지고 네. 잘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추우니까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추운데 추우신가 봐요. 아니, 아직은 괜찮은데 다 모자 쓰고 계셔. 그래서 오늘 브랜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최 대표님께서 먼저 네. 브랜드 소개를 해주신다면 Continue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예, 브랜드 네이밍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컨티뉴는 이제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컨셉이 아니고 주제인 회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이제 폐기물에 대한 중립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버려지는 자원을 이제 소재화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미션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산화탄소의 중립, 물의 중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재를 썼다고 해서 친환경은 아니고, 그 과정에 얼마나 친환경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노력을 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친환경의 회사로서 나아갈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뿐만 아니라 그 소재를 가지고 가방으로 만드는 모든 전 과정을 친환경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친환경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네. 네. 이제 자동차에서 그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가지고 백을 만드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등록 대수가 몇 개나 되나 이러고 한번 네네. 찾아봤는데, 대표님 혹시 기억하세요? 그 맨날 하는 말인데 네. 2,000만 대가 넘었죠. 네, 우리나라. 2,500만이 네.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인구의 2명 중에 한 네. 명은 차를 갖고 그렇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버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처음 스타트 하셨던 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자동차 폐차에서 나오는 재활용되지 않는 게 이제 의자, 안전벨트, 에어백 등이고, 이제 신차 생산할 때도 네. 같은 게 나오죠. 자투리로서. 네. 그래서 신차, 폐차, 뭐 다니는 차는 AS가 들어가는 차, 소재 교환 등에 있어서 모든 차들의 이제 폐기물을 받아서 만들고 있죠. 그 맨 처음에 이 자동차에서 버려지는 이 카 시트를 가지고 백을 만든다는 이 생각은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셨어요? 아끼던 자동차가 있어요. 네. 미니인데 그 미니가 요즘에 나오는 미니는 아니었고 정말 오래된 미니, 한 20년이 넘었던 미니였으니까 그 미니를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주차했던 차가 누군가 치고 도망갔어요. 밤새. 근데 차값은 150만 원 정도 하던 차인데 수리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리를 못 하고 폐차를 해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자동차가 이름도 지어주는데 남자분들은 다 한 번씩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뭐 이름이 있나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한번 지어주세요. 추억을 어떻게 하면 간직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늘 앉아있던 의자를 떼왔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에서 소파로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걸로 계속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 뭐 가방을 만들까라는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 컨티뉴의 창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자동차 폐기물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네. 대부분 자동차를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문제점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매연, 그리고 두 번째가 교통사고. 근데 두 가지는 점점 해결이 되죠. 해소가 생산될 때, 폐차될 때 영원히 남는 것은 안전용품. 근데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게 한 해 6만 7천 톤이 넘었어요. 그때 이 간단하게 얘기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제품을 만들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 그 솔루션을 실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야, 이거를 제가 7년째 하고 있거든요.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창업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구성원 네. 찾기. 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저는 저의 탤런트를 잘 압니다. 디자인을 못하고 어떤 이제 제품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사실 부족하고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이 아이디어를 함께 실현시킬 팀원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4명이 모였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네. 그 포지션에 맞는 사람을 데려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갈지를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스타트업은 다 그렇죠. 좀 그러니까 시작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보통 야 디자이너 뭐 뽑고 뭐 뽑고 이 어. 뭘 잘할 사람을 딱 뽑아내니까 그 틀 내에서 움직이는데 사실은 이 사람을 뽑아놓고 우리가 어느 길을 갈지를 정하게 되는 순간 훨씬 더 이 그레이트 컴퍼니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좋은 회사에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네. 이 미션을 공감하고 함께 실행시킬 이제 공감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패션을 배워보지도 못했고 환경을 공부해보지도 못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환경을 주제로 한 회사를 창업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네. 그랬을 때 그것을 처음부터 다 배워서 이론을 깨우치게 하기보다는 또 그런 사람을 데려온 것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을 먼저 비전과 미션을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역량이 있으면 더 좋겠죠. 늘 궁금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타겟팅해서 페르소나를 정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네. 것도 중요한데 네. 그렇다 한들 그 우리만의 페르소나가 맞는 고객이 또 찾아오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보편적인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한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업사이클링 제품이 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단점이냐면 업사이클링으로서의 단점을 장점으로 개선시켜야 되는 것이 이제 리브랜딩의 그때의 개념이었어요. 대부분의 업사이클링이나 소재 재활용하는 제품을 만나보면은 이 소재를 업사이클링 하는 데에만 초점이 되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용성과 고객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만 우선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도 사실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구매 고객이 사용했을 때 불편하고 네. 소재를 업사이클링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퀄리티 마감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성도 별로고 퀄리티도 별로면 이거는 정말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업사이클링에 보이지 않는 벽을 뛰어넘는 어떤 제품성 네. 그리고 품질 그리고 디자인으로서의 리브랜딩이 필요했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20년도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죠. 저희가. 이 모덴
뭐 컨티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키워드로 뜨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아기 유니콘 기업이에요. 투자도 많이 네네. 아유, 투자 많이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아야 I'm still hungry. 그래.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어떤 분들 이 모어덴의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네.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투자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산업군을 봤을 때 이 회사는 제조업이냐, 디자인 회사냐, 아니면 환경 회사냐. 모호해요. 뭐 제품을 디자인을 직접 해서 만들어내니까 디자인의 중심을 잡는 회사도 맞을 거고, 하지만 이 소재를 저희가 어디에서 뭐 사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구해서 빨아서 만들다 보니까 소재 면에 있어서는 또 제조에도 또 맞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프로세스나 ESG 환경이 있다 보니까 환경에도 맞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카테고리에 두기에는 제조와 디자인과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어우르고 포함하는 회사로 봐주셨으면 하는데, 아직 투자자분들은 뭐 제조인데 뭐 그래서 뭐 결과물이 결국은 가방이네 라고 하는 걸로, 그럼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이제 발전 가능성을 좀 적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밸류가 낮은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한 사례를 보면 뭐 프라이탁도 그렇고 올버즈도 그렇고 네. 그 글로벌하게 시작을 해서 결국은 친환경, 충분히 뭐 파타고니아 가능성이 뭐 있죠. 다 지금 잘하고 있는 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기업들이죠. 그렇죠. 네. 그 대표님이 이렇게 남들보다 굉장히 먼저 출발을 하셨고 투자도 받았고 또 대기업 뭐 SK에서도 네네. 투자를 받으셨고 또 지원을 받으신 거죠 초창기에. 이제 투자해줘도 될까? 그러게. 나는 그래도 네. 최태원 회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와 그거는 진짜 부러웠어. 자동차 시트의 가죽이 예를 들면 일반의 패션 소재에 쓰는 가죽이랑 많이 달라요. 성질이 단단함과 또 두께감도 다르고요. 또 이제 광택기도 없고요. 자동차에는 본드도 잘 묻지도 않고 접착도 안 되고, 그래서 공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기에는 완성을 하기가 좀 어려운 디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디자인 헤드 디자이너가 있고 또 그걸 함께 만들어 이제 개발실로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제품을 만드는 소재에 있어서는 이제 먼저 시작했던 게 자동차에서 벌어지는 이제 네, 천연 가죽 시트 가지고 네, 시작을 하시다가 네. 지난번에 이 스토어에 왔을 때 보니까 다양한 소재로 지금 제품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소재도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시트의 가죽을 네. 주로 썼다면은 이제는 이제 에어백에 이제 나일론, 그리고 그물의 폴리, 폐그물입니다. 네. 제주시 제주 수협, 그리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라는 곳이랑 이제 사자간 MOU를 맺어서 저희가 3년째 그물을 수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를 갖고 만든 원단들 CAR로 저희는 나눕니다. 카시스 레더의 C, 네. 에어백의 A, 그리고 리제너레이티드 매테리얼로 만든 리사이클의 R, 네. CAR의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구명조끼로도 제품을 만들고 모든 소재를 이제 어우러서 네. 이제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동차의 카 시트에서 출발을 했지만 네. 다양한 소재를 네, 하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제품군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주체를 못했죠. 너무 많아서. C에 맞는 커스터머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30대를 대상으로 디자인을 해도 구매 고객은 40, 50대. 항상 40, 50대가 많았어요. 네. 가죽이 좀 정적이에요. 그래서 프라이탁을 놓고 보자면은 완전히 액티브해 보이고 동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가죽은 어떤 느낌을 줘도 정적이에요. 거기다 찡을 200개를 박아도 무거운 정적인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가죽 라인, 하지만 우리가 에어백을 만들면서부터 좀 많이 영해졌죠. 맞아요. 네, 20대, 10대들에게 타겟팅이 되면서. 협업과 관련돼서 보면 현대 기아차하고도 하셨고 또 네, 네. 가방이든 제기어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고가의 이 외제차 로고가 바뀐 거를 보고 "헉, 이거 어떻게 수급하셨지 했는데 일단 소재는 어떻게 진짜 비싼 거, 네. 롤스로이스 같은 거는 네. 저희가 사와요. 어쩌면은 인건비가 어떤 사오는 비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는 저희도 가져오지는 못하고, 네. 그걸로 만들었던 게 첫 번째 이제 벤틀리로 벤틀리 네. 이제 만들었던 제품이, 왜 업사이클링 제품은 얼마에 만들어서 팔아도 소비자의 인식은 버리는 걸로 만들었는데 왜 돈을 받지? 엄청 트집을 많이 잡죠. 그걸 한번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 백팩보다 10만 원 비싸게 가격을 책정했죠.
아니야, 업사이클링이 충분히 더 비쌀 수 있어. 나의 가치로는 어차피 아무도 안 살 테니까 가격만 내가 그렇게 붙이겠어 했는데 이게 바로 팔렸죠. 그러니까 솔드아웃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IP 이슈는 없어요? 남의 로고를 갖다 썼는데. 그 회사에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네. 답장이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해체된 것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재해석을 썼고 뭐 이거를 막 벤틀리 사세요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원래 뭐 자동차 회사는 저희가 쓰는 소재를 사실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의해서 그 회사가 책임지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 소재예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들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우리가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그렇게 IP나 불법적인 네. 거는 아니고 그래서 메일을 썼죠. 근데 너네 회사가 이런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로 만들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다. 원하면은 니네한테 보내줄게 했는데 답장은 없었고 답장이 온 곳이 두 군데가 있었죠. 테슬라랑 포르쉐. 이 두 회사가 행동한 액션은 콜라보레이션이었죠. 오히려 더 좋은 재미있는 기회고 자기들도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던 문제였고 이게 또 재미있게 풀어내는 거에 있어서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협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하나의 또 사실은 여기가 생태 공장이잖아요. 네네. 어떤 기획 차원에서 여기를 하시게 됐어요? 우리가 환경을 이야기했을 때 소재를 가지고 제품을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환경은 아니다. 중요한 건 과정이고 그럼 과정을 왜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제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기후 중립이었고 많은 회사들이 뭐 알리백이나 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운동을 하지만 하나로는 현실성이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와 더불어서 폐기물이 중립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말은 곧 잉여 생산이 없어야 될 것이고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중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며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거든요. 물의 중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봤을 때 우리의 프로세스는 물과 전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물은 생태계의 관련이 아주 깊고 그리고 전기는 이산화탄소와 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네거티브로 어떻게 파지티브로 바꾸느냐가 이제 이 생태 공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업사이클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전기 에너지는 저희는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척에 필요한 물은 이제 빗물을 받아서 세척을 하고 있고 세척 후 버려지는 물은 여과에서 다시 세척수로 쓰고 있죠. 그래서 물의 중립, 이산화탄소의 중립,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중립을 세 가지를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후 중립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는 투자를 받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생태 공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 시설이 물재생 시설을 예를 들면 물값 30년치예요. 이게 물값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차별화와 근간은 환경의 주제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이 공장을 이제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이제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죠. 여러 가지 이제 심사에 걸쳐서 이제 해외에서 글로벌로는 이와 비슷한 인증이 이제 파타고니아나 뭐 네스프레소나 유니레버 등이 받은 이제 비콥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적, 사회적인 이제 모든 이제 비재무적인 구조를 이제 성과를 측정을 해서 이제 기준점이 넘어간 회사에게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모델은 이제 환경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비콥 인증을 받았고 올해 이제 가장 우수한 친환경 기업으로 이제 글로벌 상위 5% 기업에게만 주는 또 상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이 스토어도 이제 벽면에 88% 서스테이너블 이렇게 써 있는데 스토어 컨셉도 이게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들어간 소재가 예를 들어서 이 바닥을 강원도 폐교에서 교실 바닥을 뜯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폐교하니까 뜯어오기로 했는데 이 학교가 폐교를 한 학기 동안 또 늦췄더라고요. 야, 이거 주워 와서 맞추고
여기 뭐 샹들리에도 저는 네. 쓰레기 갖다가 이렇게 맞추고 저 뒤에 벽돌이 예쁜 걸로 새 벽돌 맞아요. 갖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파벽도 깨진 거 반 다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진정한 가장 뭐 업사이클링 제품을 멋있게 하는 것은 휘황찬란한 조명과 대리석 위에 얹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재생이 되고 업사이클링 된 공간에 제품을 올려놨을 때 그 멋이 산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이제 소재를 이제 고르고 선택하고 수급을 하는 모든 과정도 이제 재사용된 소재들로만 썼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큰 기류에 포함이 된 것 같긴 한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지속 가능한 실천 방법이 개인적으로 있다면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훌륭해요. 나라의 저 강압적인 정책을 다 따라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커피숍도 100원씩 받는데요. 아, 해외에서 그랬으면 폭동 일어나죠. 문제 해결의 솔루션은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새로운 우리가 동참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게 그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개인은 저는 이미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메일, 스팸 메일을 지우자 그냥 네이버가 신재생 에너지 쓰면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것을 그들의 서버비를 관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말도 안 되는 캠페인을 하는지. 중요한 건 기업이 처음부터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이런 방송을 들을 정도면 이미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하신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어떨까요? 제안보다는 오히려 더 멋지다고 응원의 말을 더 전하고 싶고 이제는 회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쓰레기 많이 나와요. 엄청나죠. 플라스틱, 뭐 뚜껑부터. 일회용품. 그렇죠. 근데 그게 버려야 되는 우리의 엔드 유저로서 책임을 따질 때 우리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준 식당 아줌마의 잘못일까요? 분리수거를 다 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 담아준 그의 책임이 아니라 이런 용기 자체도 친환경 과정을 통해서 친환경 용기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줬다면 우리가 이런 죄의식에서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만약에 이거 누군가 보고 있다면은 그 누군가가 기업의 담당자이길 원하고 그 기업 담당자에게 오히려 기업의 책임이 더 많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개인의 책임을 구하지는 말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는 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역할, 너네가 환경을 주제로 한 회사에 왔다고 분리수거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너 원래대로 닭 시켜 먹던 거 시켜 먹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우리 회사가 더 잘할게. 라는 이제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이런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것의 가장 큰 동참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모든 환경은 한 회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회사를 응원해 주고 소비자라고 하는 모든 이제 개개인의 좀 선택에 따라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환경을 위한 제품을 진정성을 담아서 그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제품을 선택해주고 이런 회사를 육성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이 구독자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을 좋은 회사들도 찾아주시고 또 환경을 역이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악이용하는 회사들도 분별을 해주셔서 좋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도 구분해줘서 좋은 회사는 늘 칭찬을 해주시고 또 안 좋은 회사는 비판해서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기로 또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모든 무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